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이 계획대로 당일 오후 10시에 선포되었더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가 지금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실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인 노상원? 이거 문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상원 뒤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민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민간인이 계엄군을 지휘했다는 겁니다. 참 황당무계한 계엄령 선포고 계엄령 실시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이 노상원 씨는 62세 육사 41기 예비역 육군 소장인데 불명예 전역을 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점집을 했답니다. 점집 보살이랍니다. 여러분, 점집 보살이 비상계엄 사태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점집 보살이 그것도 다른 부대도 아니고 우리 군사 조직 중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 즉 북파 공작원을 관리한 정보사령부를 지휘했답니다. 지휘. 왜 이렇게 지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윤석열, 김용현 국방장관, 그리고 이 노상원, 이런 식으로 연결되었다고 봐야죠. 주술과 음모론이 여기서 뒤엉켜버렸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 가까운데 주술적 공동정권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7대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실이 외국 언론에 의해서 자세하게 보도된다면은 한국은 컬트 집단이 2년여 동안 이끌었던 나라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계엄 선포 정각 시간이 오후 6시였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가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쫓기는 듯 급박하게 계엄을 선포했고 현장 병력은 작전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며 동요했던 정황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각은 오후 10시 27분이었습니다.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은 경기 안양 주둔지에서 대기 중이었고 노 전 사령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점집 보살은 이 상황을 지휘 중이었다고 썼습니다. 지휘 중이라고. 민간인이 계엄군을 지휘하는 것도 이상한데 보살이 지휘했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후 10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동시에 선관위의 진입,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작전 목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 현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윤 대통령을 계속 만류했고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고 개의한 시각도 10시 17분이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작전 계획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특히 선관위는 병력을 빨리 투입했어야 하는데 자꾸 늦어졌다고 경찰에 아쉽다는 투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 선포가 늦어지자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요 김용현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에 투입된 두 정보사 대령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고 그러자 두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작전이 취소되는 것이냐고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고 하고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도 초조해 했다고 합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거는 이제 윤석열, 김용현, 여기 정보사의 전사령관, 현사령관, 그리고 그 밑에 두 대령이 그날 선관위를 덮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10시에 명령이 내려오지 않고 늦어지니까 초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서버 사진 찍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럼 처음 의도는 서버를 들고 나올 생각, 선관위 서버를 이건 탈취입니다. 불법 탈취인데 불법 탈취해가지고 들고 나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법무관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위법 사안이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계엄령 편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수가 없고 선관위는 계엄군이 들어갈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침입입니다. 주거 침입과 똑같아요. 그런데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헌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하는 선거관리를 책임진 이 기관에 북파 공작원 부대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탈취를 해가지고 나와서 뭘 하려고 그랬을까요? 서버를 들고 나와서 뭘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포렌식인가 뭔가 그걸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조작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조작. 거기서 이상한 자료 막 꺼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근거가 있었다라고 발표하고 그래하여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딱 짜놓고 덤벼든 것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고 이게 윤석열의 수준이고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의 이 어떤 추태라고 그럴까요? 민낯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도 하지 않고 같이 껴안고 석은 새끼줄 잡고 인수봉을 기어 올라가서 대권 고지로 오르겠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하게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이건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맡겠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부역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국민의힘 전부가 계엄 비호 세력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해준 겁니다. 말하자면 한동훈이 없었으면 지금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내란 동조당으로. 그런데 그런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에게 감사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를 쫓아냈다 이겁니다. 이런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 어느 후보를 내던 그 후보가 무슨 낯짝으로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